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쉰을 넘긴 당신이 매일 피곤함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고단함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조금 힘들어도 금방 회복됩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웃으며 일터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쉰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뒤래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은 원래 이런 거지.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너무 오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속삭이듯 알려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묵직한 피로, 이유 없이 잦아진 한숨, 깊이 잠들지 못하는 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표시가 아닙니다. 몸속 장기들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강의실을 오가고 책을 쓰고 사람을 만나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때는 몸이 나를 따라와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은 없었지만 온몸이 나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돌아볼 생각이 없느냐고. 쉰이라는 나이는 이상합니다. 아직 늙었다고 말하기에는 이르고 젊다고 말하기에는 어색합니다. 사회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요구하고 가정에서는 중심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하면 생각도 흐려진다고 믿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을 수치와 검사 결과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숫자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몸은 알고 있습니다. 숨이 짧아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이유 없이 서글퍼지는 그 순간들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 쉰 이후에 더 외로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각자의 길로 떠납니다. 직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자리를 채웁니다. 문득 자신이 설 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괜히 화를 내거나 아니면 조용히 자신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몸을 더 빨리 늙게 합니다. 당신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 피곤은 참을 수 있다.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 이런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위험한 위로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쉰 이후의 참음은 몸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피로와 무기력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이상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쉰이 넘으면 갑자기 눈물이 많아지는지, 왜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해지는지.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쌓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몸 안 어딘가에 자리 잡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세 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매일 반복되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신호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매일 느끼고 있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이 몸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쉰을 넘긴 뒤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이미 하루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눈은 떴지만 몸이 따라 일어나지 못하고 허리와 무릎이 먼저 아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삶의 뿌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의 피곤함은 일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였지요. 하지만 나이가 든 뒤의 피로는 조금 다릅니다. 밤새 쉬었는데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몸속 깊은 곳에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허리가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더 그렇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허리에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생각도 함께 흔들립니다. 나는 예전에 함께 강의를 하던 동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는 늘 밝고 부지런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남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은 없었지만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그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줄어들면 사람은 먼저 아침에 약해집니다. 해가 떠오르는데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침대에 더 누워있고 싶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의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게을러졌나 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고갈입니다. 쉰 이후에는 무리한 생활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의 야근, 술자리, 걱정과 경쟁이 몸속에 남아있다가 이제야 얼굴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버틸 힘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 밤에도 몸은 쉬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도 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몸이 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침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아침의 기운은 하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한숨부터 나온다면 그것은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한 것은 단지 관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맞지 않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쉰 이후에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속도로 달리려 하면 몸이 먼저 멈춥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무리하면 반드시 표시를 냅니다. 혹시 당신도 매일 아침 이런 생각을 합니까?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호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꾸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쉰을 넘긴 이들에게 말합니다.
아침이 무겁다면 생활을 고치십시오.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고 저녁에는 마음을 비우십시오. 걱정을 줄이는 것이 약보다 낫습니다. 몸은 놀라울 만큼 정직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돌보면 조금씩 회복됩니다. 아침의 피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지 않고 버리면 언젠가는 더 큰 소리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다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을 살피십시오. 그곳에 당신 몸에 뿌리가 있습니다. 쉰을 넘기고 나서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입맛이 없다. 예전처럼 맛있지가 않다. 음식은 그대로인데 맛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데 그 연결이 약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힘이 났습니다. 친구들과 둘러앉아 국 한 그릇을 나누어 먹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입맛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지쳐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것을 몸과 마음의 균형이 흐트러진 상태라고 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속이 굳어집니다. 속이 굳으면 음식이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나는 한 중년 여성을 떠올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훌륭히 키워냈고 집안일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고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다치니 속도 다쳤습니다. 음식은 들어가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사라진다는 것은 삶의 의욕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살고 싶을 때 잘 먹습니다. 하루를 기대할 때 밥이 맛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부담이 되고 내일이 두렵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먹는 힘도 약해집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이 깊지 않은 것도 큰 신호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 꿈이 많아지고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들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깨어 있다면 그것은 몸이 완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하루 동안 쌓인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고 마음에 맺힌 말이 많으면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누워 있어도 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아침이 개운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쉰 이후의 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누구나 강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괜히 서글퍼지고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잠은 얕아집니다. 그리고 얕은 잠은 몸을 더 빨리 지치게 합니다. 혹시 당신도 밤에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맞았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철학적 고민이 아니라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속도 편하지 않고 속이 불편하면 잠도 깊지 않습니다.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입맛이 없고 잠이 얕아지는 현상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물론 세월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조용히 흐를 뿐입니다. 우리를 더 빨리 늙게 하는 것은 걱정과 외로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슬픔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밥을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혼자 먹는 밥은 점점 맛을 잃습니다. 사람과 마주 앉아 웃으며 먹을 때 비로소 속이 풀립니다. 또 밤에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오늘 못한 일은 내일로 미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맛과 잠은 삶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흐려졌다면 당신의 몸이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마음을 덜어내고 하루를 조금 느리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다시 밥이 고소해지고 밤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몸도 당신을 안심하고 쉬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몸보다 먼저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전에는 웃어넘길 수 있던 말에 괜히 마음이 상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예민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나는 이것을 단순한 성격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마음의 빛을 흐리게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쉰을 넘기면 삶의 무게가 한꺼번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멈춰서 보니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공허함이 마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은 채 세월만 흘러가면 사람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괜히 서운해하고 남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히 가족에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무심한 말을 한 것 같아 마음에 오래 담아두고 배우자의 한숨을 오해합니다. 사실은 그들보다 자신이 더 지쳐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몸의 기운이 약해지면 마음을 붙잡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쉽게 흔들립니다. 나는 한 친구를 떠올립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쉰을 넘긴 뒤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본인도 괴로워했습니다.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긴장과 책임이 이제야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은 자신이 필요 없어진 것 같다고 느낄 때 더 예민해집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집에서도 예전만큼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화를 낼수록 더 고립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 마음은 몸의 기운까지 끌어내립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지칩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이유 없는 서글픔입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없어도 괜히 눈물이 나고 옛날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지나간 인연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감정이 계속 쌓이면 사람은 점점 안으로 숨어듭니다. 사람을 만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좁아집니다. 나는 이것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돌아봄이 자책으로 변하면 문제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말이 반복되면은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감정의 변화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피로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신호입니다. 예전보다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서운해지고 쉽게 지친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나는 쉰 이후에는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처럼 모든 일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 속도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에 맞는 호흡이 있습니다. 만약 요즘 당신의 마음이 자주 흔들린다면 그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는가? 때로는 놓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기대도 있습니다. 그 무게를 줄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감정의 잦은 변화는 당신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신을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하듯 마음이 거칠어지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 멈춤이 있어야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기보다 온화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이 결국 몸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쉰을 넘긴 뒤에 나타나는 여러 신호들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라는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아침의 무거움, 입맛의 상실, 얕은 잠, 잦은 짜증과 서글픔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하나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해결도 따로 찾을 수 없습니다. 몸만 챙기고 마음을 외면하거나 마음만 다독이고 생활을 그대로 두어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를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쉰 이후의 삶을 두 번째 인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어딘가 억지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담겨 있습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정리하며 살아가는 시간이다. 더 많이 가지기보다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더 빨리 가기보다 천천히 걷는 시간입니다. 먼저 생활의 속도를 낮추십시오. 밤이 깊도록 깨어있는 습관을 줄이고 가능하면 해가 지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는 대신 조용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작은 고마움이 쌓이면 불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음식도 단순하게 하십시오. 화려한 상보다 따뜻한 한 끼가 낫습니다. 혼자 먹기보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숟가락을 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을 찾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너무 거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사회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래 버텼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슨해져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의 기대를 모두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굳이 맞서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마음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웃고 넘어가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음을 아끼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또 하나,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참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쉰 이후의 참음은 몸을 마르게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이웃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속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거나 새로운 길을 걸어보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일도 좋습니다. 배움은 우리 안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합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몸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나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울 속 주름을 미워하지 말고 흰 머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버텨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세월은 우리를 약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면 더 깊게 만듭니다. 깊어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몸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은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을 조금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쉰 이후에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 작은 불안이 고개를 든다면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속도를 줄이고 숨을 고르고 자신을 돌보십시오. 몸은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몸을 포기하지 않을 차례입니다.